그런데 이렇게 조명의 개수를 많이 늘릴 때는 중요한 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30평대 아파트에서 뭐 주방의 볼륨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드필름 쓸 때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서울 서초구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34평인데요 2016년에 지어졌으니까 올해로 약 9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고객님께서는 이 필름이나 벽지 같은 인테리어 마감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이 니즈 또한 비교적 확실하셨기 때문에 이번 현장에서는 마감재의 컬러라든지 디테일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영상들을 보면 알랩서울이 어떤 마감재들로 현장을 풀어냈는지 각 마감재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마감재 조합으로 이 집의 무드를 완성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현관은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좌측으로 신발장이 길게 있었고 어두운 컬러의 여닫이 중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닫이 중문은 회전 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는 공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용욕실의 뒤쪽 벽을 털어내고 포켓 슬라이딩 도어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우리가 중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고, 그리고 회전 반경이 없으니까 공간에 간섭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방이 결이 살아있는 우드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현관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드로 통일감을 줬습니다. 이거는 레놀릿의 할리팩스 오크 내추럴이라는 소재인데, 벽면의 마감은 지금 현대 LNC의 S244 필름이 쓰여졌어요. 화이트 톤과 우드의 이 어우러짐이 따뜻하고 아주 예쁘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중문도 같은 톤의 우드 프레임을 사용을 해주었고요. 실내가 현관에서 봤을 때 바로 보이지 않게 패브릭 접합 유리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TMP 타일 중에서 이 무늬결이 조금 돋보이는 그레이 톤의 타일을 써줘서 이 집의 인트로인 현관 공간에서 유지관리도 조금 쉽고, 그리고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TV의 벽면에 관한 부분이에요. TV 벽면 하단을 보시면 지금 간접 조명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TV의 하단을 다 바닥까지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단을 띄우면서 조명을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보았고요. 한 가지 마감재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TV의 벽면을 저희가 도배로 따뜻하게 마감을 하고 하단부는 이렇게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TV의 벽면 자체를 필름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넓은 면이 다 분절선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도배로 단정하게 마감을 하면서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거실 자체가 심플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거실 벽면 마감재 고민이 많은데 제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한벽재 파사드라는 벽지를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 사실 디아망이나 디아망 포티스 이런 제품 많이 쓰시죠. 근데 올해 나온 이런 실크 벽지인데 제품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 또 고객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거실 벽면 보시면 여기 벽체들은 모두 다 카를이라는 파사드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 천장은 바그너라는 민무디의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세로 결의 엠보와 무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 벽지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 세로결이 그대로 따라가면 조금 부담될 수 있어서 깨끗하게 무늬가 없는 제품을 사용해서 톤만 맞춰주면서 이렇게 시공을 해보았는데요. 시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마감이 지금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되는 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공성이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마감을 하고 났을 때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이런 마감의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도배사님들의 어떤 실력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 도배지 자체가 예민하지 않아서 조금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너무 두껍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파사드라는 벽지 자체가 마감했을 때 잘 나올 수 있고 이음매 부분에서 이슈도 조금 없고, 특히 디자인하고 색감도
활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도배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닥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구정마루에 마뷸러스 젯 원브리즈라는 컬러의 톤을 이번에는 깔아보았어요. 600에 600각짜리 사이즈의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을 했는데 타일 못지않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면서도 가성비 있게 시공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장님, 거실 조명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거실의 조명은 뭐 예쁜 걸 쓴다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뭐 구성을 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장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과 어린 아이가 살고 또 어머님이 같이 살 그런 공간이었어요. 왜 어르신들은 조금 되게 밝은 그런 공간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밝게 조도를 맞출까 고민을 하다가 가성비 있게 조명의 개수를 조금 늘리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명의 개수를 많이 늘릴 때는 중요한 게 회로를 많이 분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로를 여러 가지로 좀 분리를 해놔야 내가 언제는 전체 다 불을 켜고 어떨 때는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부분적으로만 조명을 켜고 회로 분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 이 안쪽까지 깊게 있었고, 그리고 이 주방에 이 뒤편으로 세탁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방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했고, 그리고 수납도 부족했었습니다. 고객님도 이런 주방의 구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바꾸면서 이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탁실 공간을 확장하면서 지금처럼 대면형 주방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간 마감재들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현관 신발장에서 보셨던 레놀릿의 할리팩스 오크 내추럴이에요. 상하부장과 아일랜드 그리고 냉장고 쪽까지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잡아드렸는데, 우드필름 쓸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넓은 면적에 우드가 들어가게 되면 패턴들이 반복되는 흐름이 이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미드웨이를 이렇게 다른 소재로 한번 분절을 시켜준다거나, 또는 마삭결에 패턴이 너무 강하지 않은 우드 또는 무늬목을 써주면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구에 사용되는 필름이 인테리어용 필름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봤을 때 샤시에 밑에도 필름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죠. 어떤 제품은 가구에만 적용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해서 벽체에도 필름 작업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드 필름을 특히 고르실 때는 이렇게 가구 필름과 인테리어 필름이 같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결로 맞춘다고 해도 같은 필름이 아니면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일랜드 상판은 이 세라믹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세라믹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여기저기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라믹은 원장 단위로밖에 주문할 수 없어서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계획할 때 이런 남는 부분을 미리 어디에 쓸지 설계를 해두면 짜투리까지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보시면 주방에 진입할 때 상하부장이 옆면이 노출되는 형태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구 옆면이 노출되도록 그대로 두면 상부장과 하부장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하부장의 다른 깊이가 주는 그 불균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톤 다운된 레드 컬러의 이 오픈 수납장을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이 오크톤에 와인 색상의 붉은 컬러를 조합을 해주니까 확실히 주방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의 하단은 하부장 높이에 맞춰서 도어를 이렇게 달아드렸고요. 이 수납장 가구 마감은 효산의 N263 솔리드 패턴 필름으로 정해줬어요. 이게 LPM 소재인데 가격도 좋고 화학본도 없이 열을 압으로 부착하는 방식이라 유해성이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우리 주방의 볼륨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레이아웃에 한계가 있는데, 여기 주방을 디자인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식탁 자리를 꼭 주방에다가 마련해야 됐다는 점이에요. 대면형으로 주방을 구성을 하면서 적당한 통로폭도 확보를 하고 또 식탁까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 주방의 깊이가 4.8m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냉장고장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1050을 계획을 해주고,
그리고 아일랜드와 이 식탁 사이의 거리 또한 넉넉하게 공간을 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또 이 상태에서 뒤에 장을 열어서 물건들을 수납하고 꺼내기에도 어려움이 없게끔 저희가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또 주방 옆에 있는 이 벽체의 깊이가 기존에는 여기까지였는데 거의 한 뼘 이상 정도를 앞으로 더 빼주면서 식탁이 놓일 공간에 넉넉한 깊이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또 이 다이닝 공간이 공용부로 침범했다는 느낌을 조금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주방의 상하부장의 이 볼륨 또한 약간 오른쪽으로 더 길게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와 이 다이닝 식탁이 가서 만나는 이 벽체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이 타일로 시공을 해줬어요. 아일랜드도 붙어 있고 식탁도 또 있다 보니까 도배로 마감을 해줬을 때 사용하면서 유지관리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졸리컷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쪽방이 아이가 사용할 방인데 방의 벽면과 주방의 벽면이 다른 면으로 읽히게끔 의도한 부분이에요. 주방 공간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의 수납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따라 보세요. 상하부장을 구성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블룸 레일들 넣어드렸고요. 인덕션 하부에도 동일하게 서랍 넣어드리고 그 안에 수저 분리함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한 면에 키 큰 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넣으면 리프트업 도어로 구성된 장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오븐, 이 옆에 공간은 토스트기 놓을 만큼 이만큼 공간을 남겨두었어요. 아일랜드 한번 설명드려보면 이쪽에 하단을 보시면 요즘에 음식물 처리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쪽은 음식물 처리기 놓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레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에 조금 200 정도의 공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저희가 가구도어를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시공을 해드렸고 양념장 같은 것들 넣어두시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중문을 열면 안방의 영역이 나오는데요. 알랩서울이 자주 보여드리는 그런 구조이죠. 이 중문을 닫아뒀을 때는 이 안방의 영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셈이고, 중문을 또 열어놓으면 공용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이 집에 고객님 부부와 아기 그리고 어머님이 거주하신다고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3대가 함께 머무는 집은 이 공간의 영역을 적절히 분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쪽 영역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중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안방의 중문이 현관의 중문과 보시면 마주보는 구조인데요. 비슷한 디자인의 중문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컬러를 사용해서 이 공간을 구분을 해줬어요. 안방은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불투명한 어두운 유리를 사용을 해서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공용부에 있는 이런 키 큰 장도 있고요. 밑에는 지판을 빼드려서 청소기를 좀 넣고 위에 수납도 할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지금 옷을 정말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이 붙박이 공간과 스타일러가 들어간 공간도 나와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저희가 세탁기를 배치를 했는데 이 공간이 드레스룸이자 또 런더리룸의 기능도 가지는 그런 복합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탁기를 이렇게 실내에 둘 때 우리가 세탁기를 쓸 때 습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기가 욕실 쪽으로 잘 배출될 수 있게 배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이 드레스룸에 있는 공기가 스위치를 켜주면 욕실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욕실에 있는 공기는 또 환풍기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공간을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쓰다 보면 점검할 일이 꼭 생기는데요. 그럴 때 이 수도라든지 배관이 세탁기 뒤쪽으로 있으면 이걸 뺐다 넣었다 해야 되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옆에 수납장 안쪽에 보면 수도 배관과 배수 배관을 숨기면서 점검과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따로 해드렸습니다. 안방 옆에 세탁기 놓는 거 가지고 말들이 많던데요? 그거 저도 댓글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세탁기 딱 돌려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밤에는 어차피 우리가 자야 된단 말이죠. 밤 10시, 11시 넘어서 세탁기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도 하고, 가운데에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을 구획돼 있어서 조금 더 걱정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방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안방 공간이 나오는데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제 주무시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되게 아늑하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침대 헤드보드랑 침대 밑에 파운데이션을 모두 같은 톤의 필름으로 구성을 하면서 한쪽에는 이렇게 화장대를 구성해드리고 한쪽에는 협탁을 구성해드려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콤팩트하지만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침대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이번에는 서랍을 조금 넣어드렸어요. 깨알같이 수납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의 옆면에 보면 지금 오픈 수납장이 하나가 있죠. 책이나 이런 오브제들 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좀 얕게 구성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수납장의 반대쪽 부분이 우리가 아까 열고 들어왔던 안방의 중문에 있던 키 큰 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단에는 바깥에서 쓰는 무선 청소기가 2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책 놓을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에서 제가 마감재 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번에 안방의 붙박이장의 도어들과 그리고 세탁기 장의 이런 도어들이 조금 독특한 필름을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레놀릿의 콘크리트 화이트라는 재질인데요. 세련된 무드가 있으면서 조금 울긋불긋한 이런 패턴들이 아마 많이 보시지 않은 제품이어서 또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방 욕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벽등으로 센서등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조명은 켜지지 않는데 센서등이 혼자서 딱 이렇게 켜지거든요. 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불을 다 켜기엔 너무 눈부시고 그렇다고 불을 안 켜자니 조금 애매하고 그럴 때 이런 벽등들을 간접등으로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져요. 변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로얄앤코의 블로이라는 제품인데 퍼퓸 토일렛이라고 조금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좋은 향 오일이 날 수 있게 분사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욕실에서 날 수 있는 안 좋은 냄새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필로토의 이런 매립 수전들 이렇게 사용해주고 누오보의 세면대 사용해주면서 깔끔하게 욕실을 구성하시고 싶은 분들에겐 이런 제품도 같이 추천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자체가 트레버틴 타일을 가로결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마벨로 제품의 600에 1200값짜리 트레버틴 무늬의 타일인데 질감도 조금 요철이 있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색상이 굉장히 웜한 톤의 타일들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들 이 공간에서 가져갔다 그런 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은 어머님이 주로 사용하실 그런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용 욕실 맞은편에 어머님 방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화장실에 딱 들어왔을 때 상부에 위쪽 부분에 이제 간접등을 넣어드렸는데 이게 센서로 작동을 해요. 밤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거울장의 하부를 보시면 가로결에 이런 포인트 타일들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가 되는 이런 타일과 이 포인트 타일이 색감을 잘 맞추면서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해 봤고요. 욕조를 시공을 했는데 이 욕조의 벽체를 조금 두껍게 만들면서 욕조의 반대쪽에 이제 샴푸랑 이런 물건들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점들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랩서울이 재해석한 레미안 시마프 팰리스 34평 현장을 함께 둘러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지어진 지 20년, 30년 된 구축 아파트들은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다시 하는 게 좋지만 여기 현장처럼 10년 미만의 준신축 아파트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리면서 인테리어라면 실용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시청자분들이 활용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열교환기입니다. 우리 집에 전열교환기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일 텐데요. 전열교환기는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면 이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장치예요.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전열교환기에 대한 기획 영상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알랩서울의 주시장 그리고 차시장이었습니다.